안녕하십니까. 맘세종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이비 부머 시대의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해물덮밥 요리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예전에 그 요리 때문에 크게 했던 기억이 나서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보이차를 마시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결혼해서 전업주부 시간을 좀 오래 가졌는데 저희 시집이 중가집이고 또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1년 동안 해내야 하는 대소사가 많기도 했고요. 또 연년생 아이들을 어디 맡기고 일을 하기에는 비용 지출이 너무 크고 그 부담에 비해서 또 이 수입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거의 제로섬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업주부를 했어요. 그런데 전업주부를 한 사람들은 정말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만성 피로로 힘들게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고 그래도 왠지 내가 뭐 식충이가 된 거 아니야 이거? 나 이러다가 계속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자책감 내지는 자존감이 좀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또 대부분의 육아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접고 또 잠깐 그런 휴지기를 가질 때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다 키우면 뭐 하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잘 키우고 싶으니까 기왕 전업주부로 육아를 했는데 또 아이들 망쳤다 소리 듣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하니까 막 육아 정보 알아보고 책 찾아보고 그때도 한가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왠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 느낌은 진짜 좀 너무 자책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남편에게 주는 상이 있다면 아마 제 남편이 1등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친정 식구들이나 제 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남편은 항상 전업주부 하면서 물론 행복하게 아이들 키우고 그러긴 했지만 가끔씩 우울해질까 봐 이제 옆에서 많은 도움도 주고 이렇게 지금처럼 한 3월 이 시간이 되면 꽃 피는 봄에는 드라이브 하면서 좋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두 손을 꼭 잡고 여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주고 당신 덕분에 그 긴 겨울 동안 우리 두 아이들이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마음도 생기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저를 격려해주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 가정에서 소중하고 또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거를 항상 이야기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씩 자격지심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가정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간접적으로 직접 수입을 올리지는 못해도 간접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좀 생색내고 싶은 그런 자신이 좀 하찮다고 생각될 때 그 자기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저는 생색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좀 하면 항상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집에 있어서 했으니까 이렇게 했지. 내가 집에 있었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었지. 뭐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럼하고 이야기해줬거든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잘 느끼지 못했는데 요리할 때마다 그랬나 봐요. 와, 이 요리 사 먹으면 얼마야 도대체? 내가 집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 벌었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자기 생색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돈이 문제야. 맛이 수십만 원짜리 미슐랭 레스토랑 요리보다 더 맛있는데 하면서 제가 생색내는 거에 뭐 우쭈쭈 해줬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띠로리 그날 해물덮밥을 딱 한 어느 날인데 그날 제가 또 여전히 다른 날하고 똑같이 막 생색을 내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했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자꾸 돈을 따지고 뭐 얼마 벌었네.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거 꼭 못 사 먹을 형편이라고 해도 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사 먹을 수는 있는 건데 그것도 못 사 먹는다고 맨날 그런 소리나 애들 앞에서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평소와 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때는 진짜 좀 서럽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일이 끝나고 이제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의 생색에 이렇게 막 뒷받침을 해주고 그랬을 때는 별로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거였고, 제가 그 해물덮밥 해가지고 막 얼마를 벌었네 하고 생색냈던 그 시기에는 남편이 뭐 생활비도 제때 잘 못 주고 생활비도 잘 맞춰주지 못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베이비 부머 시대가 오고 베이비 부머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잘 살았지만 노년이 된 지금에는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급등한 주거비하고 또 부족한 연금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노숙자가 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해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1950년대 그 전후에 베이비붐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태어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남편도 한 사람이고, 저희 남편이 거의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고요. 저는 베이비붐을 살짝 비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남편들은 성장했을 때, 이제 학교 졸업했을 때 학력 격차와 상관없이 뭐 고졸이든 대졸이든 전부 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일을 구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경제 성장기고 급성장하는 경제 구조 안에서 각자 그들이 가정을 건사할 만한 그런 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알맞는 일들을. 그래서 한국적인 그런 가정 문화에 따라서 그들은 부모도 봉양해야 했고 또 처자식을 외벌이로 건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남편들이 최고라고 언젠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혼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베이비 부모들이 IMF 금융위기를 맞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조기 은퇴를 종용당해서 퇴직금 받은 걸로 개인 사업자가 돼서 치킨집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경제 불황이 와서 그것마저도 다 날리고, 그리고 더 잘 살아보려고 재테크를 했지만 경제 성장이 계속 저속 성장하는 가운데서 재테크가 잘 될 리가 없고요.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왔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가장에 그런 위치가 돼서 심신양면으로 고민하는 그런 가장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봉양받지 않으려고 하는 1세대잖아요. 이렇게 낀 세대이다 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제 남편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청년처럼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면은 노부모님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음식도 해다 드리고 또 필요한 것도 사다 드리고 휴일 하루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2040년이 되면 초고령 인구가 국민 전체의 30%에 육박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된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도 항상 손잡고 이렇게 돈 안 드는 운동, 걷기 운동 열심히 하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얘기하고, 그렇게 또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희망도 찾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현명하고 건강한 노년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약속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또 대화하는 가운데서 즐거움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피곤해서 운동하기 좀 꾀부리면 남편이 커피 한 잔 사준다고 막 꼬셔서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값싼 유혹에 따라 나가고, 또 나갔다 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저한테 진짜 거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도 항상 남편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남편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날 그 식탁에서 그렇게 언성을 높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철없이 그것도 모르고 막 속상해가지고 맞받아치고 그랬던 해물덮밥 요리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저만 추억에 잠겨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해물덮밥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베이비 부머 시대의 가장들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고, 원하신다면 프리허그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모 남편들은 제 남편하고 거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의 정말 마지막 휴머니스트, 그런 분들은 아마 앞으로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솔로 나라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30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40을 이제 다 바라보는 한 젊은이가 나와서, 젊은이인가? 그 친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뭐 누릴 걸 다 누리고 젊은 시절을 살아봤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대요. 그래서 솔로 나라에 왔다고 하는데, 어떤 그 파트너하고 썸만 일어나려고 하면 이것저것 조건을 맞춰서 뭐 이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구두로 약속을 강요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는 낳을 거냐, 그 아이는 꼭 직접 키울 거냐, 그 아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지출,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생활비, 이거 꼭 50% 낼 수 있냐, 좀 적게 들지 않고 많이 들 텐데, 그리고 명품이나 이런 거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뭐 기타 등등 너무 요구사항이 많고 계산적이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예전에 그 우리 베이비 부모의 가장들과 요즘 시대의 초식남스러운 가장들의 그 온도차가 이렇게까지 극을 이루는구나 하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가계대출 통계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 많은지 알 수 있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이제 베이비 부모 가장들이 은퇴를 해야 하고 자식들에게는 부양받지 않으려고 하는 1세대이다 보니까 사실 은퇴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데 뭐 노년이 뭐 완전히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생각하고 부부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노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퇴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얼마 전에 저의 유치님 한 분께서 공익 일자리를 하신대요. 그 일을 해서 받는 임금은 아주 낮지만 그래도 그 수익으로 라이브 방송에 찾아오는 유치님들에게 감사한 선물을 상품으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한 길을 가고 목회자로서 은퇴를 하시고 지금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디지털 문화에 접하시고 이렇게 세련되게 나이 드시는 그 멋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대접받아야 되는 분이고,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또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하더라도요, 사회 공익형 일자리가 아니어도 사실 예전보다는 임금도 낮고 그리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하는 시간도 살짝 줄여서,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 아니고 조금 예전보다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이어도 즐겁게 경제생활을 하는 거는 그 활동 자체가 그분의 건강과 또 정신 몸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걸 추천하고요. 또 먹고 살만 한다 하더라도 인생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가능하면 정식적인 은퇴를 하고 나서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노후 대책이 완전히 잘 된 그런 경우는 말고요. 그분들은 노후의 은퇴 생활을 즐겁게 즐길 수도 있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뭐 결혼하기 힘든 건 이 세상이 너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이다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기왕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결혼 생활도 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결혼이라는 관계가 조건을 떠나서 일단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상대방도 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접점에서 늘 충돌보다는 또 해피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어떤 자리였는데 나와보니까 뭐 일자리라는 게 남자들이 또 은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고 정말 방구석만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조금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아내분이 식당에서 벌어온 돈하고 아주 조금 나오는 국민연금하고 뭐 이 정도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생활하는 수입의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꾸 다툴 일도 생기고, 또 아내분도 밖에 나가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무래도
좀 고운 말이 안 나오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베이비 부머 그 남편들이 무조건 계속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라면 저는 그런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진짜 그런 일들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하우스 허즈번드의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해라. 안 해봤던 일이어도 집안에서는 배워서라도 그렇게 하면서 아내분과 충돌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도 그때그때 어떤 밸런스는 좀 다르겠지만 가정에는 경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살림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나이 들어서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청소, 빨래, 밥하고 치우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예전과는 다르게 배워서 또 새롭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나가서 일을 하든 들어와서 집안에서 일을 하든 부부는 협력해서 서로의 고충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느끼고 공감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화합해서 인생을 좀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시기에 태어나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경제적 호황기라는 데 맞물려서 이 사회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우리 베이비 부머 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혜롭게 행복하게 노년을 잘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베이비 부머 가장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관종 오브 더 관종. 이게 바로 SNS에서 눈물 흘리는 거래요. 근데 저 오늘 남편 얘기하다가 베이비 부머 가장님들 얘기하다가 진짜 울 뻔했어요. 그러나 울지는 않겠습니다.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 그리고 좋은 꿈 꾸고 잘 자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다 같이 힘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잘 살아가기로 해요. 안녕. 진짜 안녕.